지난 나노다큐 영상에서 과학쿠키는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 연산하는 반도체인 뉴로모픽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팅 방식은 폰 노이만 방식을 쓰는데요. 신호를 처리를 하고 연산을 하고 D램에 해당되는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옮겨놓고 중간 계산하고 한 결과를 다시 불러다 쓰고,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직장이면 일을 하기 위해서 차 길이 막히는데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병목 현상을 피할 수가 없죠.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신호 지연이 생기게 되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게 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었거든요. 근데 뉴로모픽은 뭐냐면 주상복합 건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층에 상가나 직장이 있고 상층부에 주거 공간이 있고, 그래서 출퇴근을 도로를 타고 하는 게 아니고 한 건물 내에서다. 그래서 어떤 섹터가 있으면 여기에서 신호를 생성을 하고 연산하고 그 자리에서 또 결과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또 거기에 저장된 결과를 또 불러쓰고, 그래서 마치 우리 뇌 속은 뉴런과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D램, S램, 플래시 메모리,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뇌에서 모든 걸 하거든요. 신호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뉴런을 모방을 하고 시냅스를 모방을 하는 폰 노이만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아키텍처 기술을 뉴로모픽 기술이라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반도체들과 마찬가지로 전기회로에다가 전극을 가하면 회로에서 흐르는 정보들이 반도체에 의해 연산됩니다. 그러나 뉴로모픽 반도체는 연산뿐만 아니라 읽기, 저장까지 모두 가능한 새로운 아키텍처 기술을 의미하죠. 때문에 기존 폰 노이만 방식의 시스템보다 저전력으로 동일한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의 엣지 디바이스, 즉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등의 이 뉴로모픽 반도체가 탁월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뉴로모픽 반도체가 빛에 의해 작동한다면 어떨까요? 빛으로 전류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뉴로모픽 반도체. 이에 관한 연구를 이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문상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문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교수님의 연구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연구는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광신호를 받아서 인공 시냅스 소자에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소재를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해서 레이저 다이오드에 사용하고 있는 3호적 반도체인 갈륨 나이트라이드 기반의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해서 광신호를 받아서 센서 기반의 뉴로모픽 반도체를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신호를 이용한 뉴로모픽 반도체. 이 반도체는 다른 반도체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갈륨 그리고 나이트로젠 이 두 가지가 주가 돼서 반도체 소재가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14족 원소가 없이 그냥 갈륨이랑 나이트로젠만 이용해서 실리콘 4족 원소 없이 갈륨과 나이트로젠만 이용을 해서 만든 화합물 반도체입니다. 그런 식으로 또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순물 반도체와는 다른 갈륨과 질소를 사용한 반도체도 있습니다. 이 반도체의 이름은 갈륨 나이트라이드. 기존 실리콘 반도체보다 전력 손실이 덜 된다는 특징이 있죠. 특별히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는 CCD 등의 빛을 받으면 전류를 생성하는 반도체 소재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빛 정보를 이겨내는 센서들은 주로 실리콘 반도체보다는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하죠. 교수님께서는 이때 사용되는 반도체를 뉴로모픽으로 구현하는 연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단은 전기 신호와는 다르게 광신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 카메라 사용하는 센서 같은 것들이 지금 광신호를 이용을 하고 있는 반도체 소자인데요. CCD 같은 것이요? 네, 맞습니다. 근데 화합물 반도체 내에 광신호가 들어오면 이 광신호에 의해서 전하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 전하들을 적절한 전극을 사용을 해서 얘네들을 다시 모을 수가 있는데요. 이 시그널을 이용해서 저희가 전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센서 같은 소자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구동 원리를 이용을 해서 뉴로모픽 반도체에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어떤 분석 장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취재하기 위해 과학쿠키는 해당 장비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요. 일단 광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특히나 이 광신호가 어떻게 화물 반도체 내에 들어와서 전하들이 어떤 역학고동을 가지고 붕괴가 되고 생성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저희는 지금 현재 국산 장비, 나노베이스 장비를 이용해서 광발광 그리고 라만 분광기를 이용해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만 광발광 분광기는 그러면 어떤 장비인가요? 빛이 들어오는 시그널을 이용을 해서 전하가 생성되는 원리, 그리고 전하들의 생성이 됐을 때 반도체 소재 내에서 원자들, 격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화물 반도체 내에서 발생하는 전하들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전류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장비를 어떻게 활용하여 해당 연구를 진행하는 것인지, 또 왜 이 장비가 교수님 연구에 필요한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장비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에 사용되는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네. 지금 보시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분광기 장비는 지금 여기 위쪽에 있는 장비고요. 여기 올림푸스는 그냥 현미경 파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나노베이스라고 하는 네. 이 장비가 예. 이 교수님의 연구에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장비인 것이고, 네, 이제 맞습니다. 여기 네. 아래쪽에 붙어있는 이 올림푸스는 지금 네. 현미경을 이제 부착해 놓은 것이고. 네, 부착해 놓은 겁니다. 네. 지금 여기가 현미경 파트고요. 여기가 분광기 파트고, 네. 이쪽에서 이제 저희가 레이저 소스를 이용을 해서 네.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분광기를 통해서 레이저가 미러를 통해서 현미경 아래 렌즈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이쪽에서 내려온 레이저가 네. 반도체 표면에 들어오게 되고요. 네. 이게 반도체 표면에 들어온 광이 반도체를 역이를 시켜서 예. 전자와 양공을 생성을 하고, 네. 이 전자와 양공이 전하가 돼서 반도체 소재 위에 생성된 전극을 통해서 전류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장비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네. 이게 지금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예. 화합물 반도체 내에서 광 전류 신호가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를 네. 실시간으로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림에서 지금 녹색 영역과 네. 붉은 영역의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요?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높은 전류 레벨의 신호를 갖는 쪽이고요. 예. 이쪽이 낮은 전류 레벨, 밑으로 갈수록 낮은 전류 레벨을 갖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시루의 크기가 얼마나 반도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10마이크로 바이 10마이크로 사이즈를 우리 매핑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시료 같은 경우에 반도체 물질 내에 전극을 증착한 시료인데요. 지금 여기 조그맣게 점점점점 표시되어 있는 게 전극입니다. 아. 이 전극 사이에 이거보다 더 작은 영역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야만 10마이크로 바이 10마이크로 정도 되는 사이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광기 실험실에서는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외산 장비가 많이 사용되는 반면, 교수님께서는 이 연구를 국산 장비를 활용해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었는데요. 특별히 국산 장비로 연구를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교수님께 직접 여쭈어봤습니다. 국산 장비를 이용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나노베이스 장비 급의 성능을 확보를 한 외산 장비를 사용을 하면 5억 이상의 가격이 소요가 됩니다. 와. 하지만 이 나노베이스의 라만 광 발광 분광기 같은 경우에는 1억 혹은 그 미만의 금액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을 한 5분의 1 정도로 줄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 외에 또 다른 장점들이 있을까요? 전반적인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비용은 5분의 1로 줄었는데 네. 성능 차이가 또 거의 네,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널 투 노이즈, SNR 같은 경우에도 예. 외산과 지금 나노베이스 장비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네. 특히나 지금 현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외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5억의 수치는 2, 3년 전의 가격이고요. 지금은 환율이 그때에 비해서 3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5억에서 30% 이상이 더 올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AS 대응 문제에 관해서도 나노베이스 국산 장비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외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도 외국에서 불러와야 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나노베이스 제품 같은 경우는 국산 장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가 찾아와서 장비가 이상이 있다면
뭐 이상이 있지도 않았는데요. 워낙 잘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특이한 사항이 발생이 돼도 바로바로 대응이 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지 보수의 측면에서도 훨씬 더 이점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산 장비를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국산 장비가 외산에 비해서 성능이 차이가 나지 않는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네, 건데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역시나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성능은 동일하지만 가격은 약 5분의 1 수준으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편리한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해당 장비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교수님의 연구 목표에 대해서도 여쭤보았습니다. 광신호를 이용한 뉴로모픽 반도체를 함에 있어서 저는 향후 보다 더 효율이 높은 광신호를 이용한 뉴로모픽 반도체를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플라즈모닉스라든지 폴라리톤이라든지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이용한 뉴로모픽 반도체를 연구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제 연구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제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과학적 안목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연구자 섭외 그리고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7일부터 8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국제연구산업 컨벤션 2021을 개최를 합니다. 연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장비기업 전시회, 컨퍼런스 등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과학기도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서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그리고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크레딧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도 후원을 통해서 채널 운영을 도와주시고 계시죠. 추가로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에 미공개 영상도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연구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영상 속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비하인드 영상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